안녕하세요. 김해 모산중학교 기술교사 진인성입니다. 우리가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엔 웹캠을 이용해서 영상도 같이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되게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데 저희 집 조명 사정상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2차 시수업 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 기술이란 그리고 기술 시스템 그리고 기술의 영역 등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것과 이번 시간에 이 기술적 문제 해결 단원이 같은 단원으로서 총 2차 시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로 이론 위주로 좀 많은 양의 내용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는 정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보다는 좀 이론적 내용이 작아서 부담 좀 적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다들 기억나시죠? 기술이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이용한다. 자원을 이용해서 대상물의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나 활동을 우리가 기술이라고 한다. 장점 몇 가지 말씀드렸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킨다. 인간의 잠재 능력을 확대해준다. 환경을 통제하고 개선해준다.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자원고갈 및 교통난, 주택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이 있었고요. 기술의 특징으로서는 기술적 지진에 기초한 활동이다. 실천적 활동이다. 이 실천적 활동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술은 항상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생산적이다. 어떤 물건이 직접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존 기술이 기초하에 발달한다. 실생활과 관련이 높다. 기술 영역과의 융합이 활발하다. 이렇게 6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술 시스템인데요. 그럼 다 생각나시죠?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는 투입, 그리고 과정, 그리고 산출, 그리고 대목 인내기 단계로서 기술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역시 자세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의 영역 생각나시죠? 5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 건, 생, 수, 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생수통 이러면 쉽게 외우실 수 있겠죠. 근데 위에 거 우리가 제조기술, 건설기술, 생명기술 이 3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했더니 생산기술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생산기술이다. 즉 크게 나눴을 때는 그냥 생수통, 크게 나누면 생수통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생수통 속에 제조기술이 들어있고 건설기술이 들어있고 생명기술이 들어있다. 그래서 좀 세분화시켜서 말했을 때는 재건 생수통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걸 우리가 주로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생활 속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관찰력이 좋다 이런 말하고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쉽게 문제 해결 과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기술이 발전해 나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야 될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술적 문제 해결이란 무엇일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이것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왜 기술이 발전했을까? 왜 기술이 발전했을까? 왜 발전했을까요? 자,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한 20년 가까이 된, 20년 넘은 일 같네요. 제일 처음 휴대폰을 쓸 때, 이런 모양의 휴대폰 썼습니다. 이렇게 네모내가지고요. 안테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딸깍 여는, 앞부분 딸깍 열면 이렇게 펼쳐지는, 그냥 플립형이라 그랬죠. 이런 핸드폰을 썼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안 좋아. 그래서
이걸 좀 더 좋게 바꿀 수 없을까 해서 그 다음 제 생각에 나왔던 핸드폰이 이렇게 이게 반만해져 가지고 폴더라 그래서 이렇게 딱 반을 열 수 있는, 열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되는 폴더폰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뒤에는 이런 핸드폰이 쭉 밀어서 올리는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런 슬라이드 폰도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더니 터치폰이 나오고, 그러더니 스마트폰이 나오고, 등등등등. 이렇게 핸드폰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어요. 이거 왜 발전했을까요?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포함해서 안전하게 해준다. 그럼 지금 뭔가 우리에게 이런 폴더를 만들어냈을 때 얘가 안 좋아서, 슬라이드를 만들어냈을 때 얘가 안 좋아서, 터치를 만들었을 때 얘가 안 좋아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무언가가 불안전하고 불편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래서 기술이 왜 발전하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 발달의 이유가 되겠죠.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럼 곧 기술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문제 해결을 해가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한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문, 개, 실, 평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문, 개, 실, 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확인하기, 계획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 이렇게 네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 확인하기, 계획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 문계, 실평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해서 문제 확인하기, 그리고 계획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제 확인하기부터 살펴보게 되면, 문제 확인하기, 해결해야 할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단계. 이때 문제 상황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문제 확인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문제 확인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니 그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계획하는 단계가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구체화하는 단계. 문제 확인하기 단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고, 이 방법들 중에 가장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구체화하는 단계. 구체화한다는 것은 구상도를 그리거나 제작도를 그릴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고요. 그 다음 이제 계획이 끝나서 구상도나 제작도가 그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 단계. 그래서 구상도와 제작도에 맞추어서 제품을 만들거나 해결 방향을 적용해서 결과물을 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물을 만드는 단계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나중에 제조기술의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시겠습니다만 대충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단 설계도를 그려야 되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조립도, 그 다음에 재료에다가 그걸 옮기는 걸 마름질한다고 하거든요. 마름질을 해야 되고, 재료를 자르거나 붙이거나 그 다음 또 그 위에다가 칠을 할 필요가 있으면 칠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제작한 제품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확인되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확인되었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제대로 된 기술적 문제 해결을 한 것이고요. 이게 제대로 안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되먹임으로써 다른 단계로 돌아가서 우리가 최초에 원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계, 실평, 문제 확인하기, 계획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걸 어떤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으로 보이세요? 뭐 이렇게 베란다에 화분들이 보이시죠? 이 화분 보시고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참 답답하긴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의 가장 큰 문제는 화분이 너무 많고 놔둘 곳은 없어서 정리가 안 되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화분을 정리할 곳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계획을 세울 단계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운 단계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 있죠? 화분을 다 버린다. 이거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화분을 두고 싶은데 둘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결책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집을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 이런 학생들도 있지요. 자, 이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해결은 되겠습니다만 당장 어떤 해결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건 기술적으로 해결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을 같은 면적 위에서 많은 화분을 정리할 수 있게끔 정리대를 만들자. 이 정도가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림 보이시죠? 이 설계도를 그려가면서 정리대를 만들기로 하는 겁니다. 정리대를 만들자. 정리대를 만들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보았고 그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정리대를 만들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이 구상에 따라서 직접 이제 이렇게 정리들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겁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그죠?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또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나사를 받기도 하고, 나중에 되면 여기에 나무가 썩지 말라고 칠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이제 실제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 가졌던 문제, 여기서 아주 지저분했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나중에 실제로 이 물건을 배치해서 평가를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 장을 넣어서 여기 있던 화분들을 이렇게 쭉 정리했습니다. 전체 베란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최초의 문제 상황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했는데 이래도 정리가 부족하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하나 더 해서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한 단 더 해서 위에 한 단을 더 높이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 기술적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슬리퍼가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수납 공간을 좁은 책상에 많이 배치한다든지 선생님도 정리를 잘 못해서 항상 제 책상이 좀 어지럽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책상을 깨끗하게 좁은 책상 위에 뭘 많이 넣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구조물이 지진에 잘 견디는 방법은 없을까? 요즘에 선생님 많이 겪은 문제인데요. 마스크를 쓰면 항상 안경에 김이 서립니다. 어떻게 하면 김이 서리지 않을까? 또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보이려나요?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 핸드폰인데 선생님 핸드폰 완전 박살 나가지고 지금 금이 쫙쫙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액정이 안 깨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이런 우리 주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기술적으로 인식해서
구체화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게 기술적 문제 해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즉, 이런 기술적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곧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됩니까? 이게 기술의 발달이 되는 겁니다. 기술의 발달. 그러면 곧 기술 발전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 인간들이 편리해지고 안전해지게 되죠.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할 건 이 정도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형성평가는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 몇 문제 낼 테니까 그 클래스룸 기술과 풀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교과서 139페이지 보시면 미래의 텔레비전 제안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왼쪽 사진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선생님이 과제에 같이 올려놓을 한글 파일입니다. 요 한글 파일이 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이 교과서 파일과 비교해 보게 되면 잠시만 교과서 파일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교과서 파일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텔레비전에 대해서 기능과 형태를 중심으로 제안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텔레비전 발달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다 봤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여기 좀 칸이 좁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여기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획하기.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뭐 그림을 그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글로 적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떤 기능을 가진 것들을 글로 적어 보시면 됩니다. 이름까지 붙여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만든 제안서가 얼마나 잘 이해되었는지 얼마나 창의적인지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친구의 발표를 실제로 들을 수 없어서 이거는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근데 보시면 좀 칸이 좀 좁습니다. 칸 좀 좁아서 이 교과서로 하실 학생들은 이렇게 그 집에 프린터가 없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해주시고요. 그 집에 프린터가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클래스룸에 같이 올려놓을 이 한글 파일을 출력해서 하시는 것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파일은 보여드리는 한글 파일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쉽게 어떤 문제를 모양이나 기능별로 나눠서 적을 수 있게 칸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중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나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뭐 아까 그 교과서에 있는 것이랑 양식은 똑같습니다만 좀 더 쓰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아이디어 구성, 그리고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적은 다음에 그 중에 실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안서를 쓰는 겁니다. 이런 기능 또는 이런 모양을 가진 이러한 특징을 가진 TV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시고요. 평가 기준에 내가 얼마나 창의적이었는지, 실천 가능한 것인지, 문제 해결 단계에 적합한 내용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본인 스스로 A, B, C, D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걸 하셔도 되고 여기 이 한글 파일을 출력해서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다 작성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과제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간단한 형성평가는 퀴즈로 바로 푸시고요. 교과서 139페이지에 있는 이 미래 텔레비전 제안하기에 대한 내용을 한글 파일을 출력해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 교과서 위에 바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작성하셔서 작성된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오늘의 과제를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 시간에 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술의 발전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IR 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요즘에 말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는 미래에 이어서까지 기술의 발달이 사회를 어떻게 바뀌는지 왜 혁명이라고까지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열심히 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